최근 택시와 타다의 갈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풀에 이어 타다까지 아웃시키겠다는 택시업계 논란 때문인데요. 택시기사들의 분신 사망으로 타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택시업계의 타다 아웃 외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타다의 서비스 확대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틈을 타서 제2의 타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택시와 타다 등 소비자 이용 시의 가격 차이는 또 얼마나 날지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교수님, 사실 최근에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최종구 위원장과 또 이재용 소카 대표와의 대립도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논란이 어떻게 불거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타다가 왜 11인승 RV로 운영이 될까? 이 이유를 알면은 사실 타다가 어떤 서비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택시업계가 왜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그냥 딱 알 수 있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타다는요 기본 서비스가 이제 택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차를 끌고 와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제는 요금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승차 공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택시 이제 플랫폼과 똑같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은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가지고 사실은 그 용역, 그러니까 알선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실제로 현행법에 의하면 이거는 아직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8조인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뭐가 있냐면은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알선할 경우는 이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다가 그 법의 그 틈을 정말 잘 이용해서 그렇네요. 서비스를 낸 거거든요. 불법이 아닌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보면 타다 다 카니발. 네, 저는 사실 왜 승용차가 없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승용차를 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거고요. 이제 11인승 이상의 RV차,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카니발. 저희 뒤편에 나오는 차량이 그렇죠. 이제 타다 저 차량인데 네. 저렇게 이제 RV 차량으로 나오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는 꼼수다. 그래서 꼼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야, 이거 꼼수 아니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택시업계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실제로 이용해 봤을 때 굉장히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청결하고 맞아요. 또 기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최근 타다의 인기몰이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그 승차 거부가 없다. 이건 것 같습니다. 서비스적 측면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택시 타면 이제 승차 거부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배차가 바로 배차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사가요 목적지를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승객을 태워야지만 그렇죠. 이제 목적지가 뜨기 때문에 사실 승차 거부할 수가 없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을 받고 나서 목적지 보고 사실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차 거부가 일어난 건데 바로 배차 시스템이니까 승차 거부가 없다. 두 번째는 아까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죠. 실내가 깨끗하고 여성분들 타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11인승 RV 이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넓어요. 쾌적해요. 예,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카니발이나 아마 비슷한 승용차, 그러니까 승합차를 안 타신 분들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자동문으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만 당기면 열리죠. 그러니까 또 기사가 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소비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뭔가 대우받는 느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이 막 자동으로 열리니까. 그냥 연예인들이 타기만 된다 이런 서비스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누가 내리고. 태워주고. 그런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타다 드라이버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택시 탈 때 가장 불편한 게 말 거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분들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드라이브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군요.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지금의 어떤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딱인 겁니다. 택시에서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러셨어요. 택시에서 얻었던 좀 불만들이 타다를 통해서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더 중요한 건 요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탈 때 또 타다를 탈 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누가 비싸고 누가 더 비쌀까? 이제 그게 문제일 텐데 저희가 사실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암동 프리즘 타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주소를 짓고 가격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지금 보면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카톡 택시가 이제는 12,700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이제 카카오 택시죠. 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네네네. 실제 해보셨는데 티맵 택시가 한 12,000원 정도 나오고요. 타다가 보면은 한 11,700원에서 13,700원. 웨이고블루라고 있는데 이게 강남이나 잠실 쪽, 그러니까 성남 쪽 택시 연합회들이 만든 건데요. 이게 네. 한 15,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타다가 기본 요금, 그 택시 요금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조금 비싸다. 비싸네요. 네, 비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타다 이용 시간이 왜 그러냐면 이제 탄력 요금제로 좀 운영되는 게 좀 달라요. 일반 택시랑. 그냥 뭐냐면은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새벽처럼 차량이 적은 시간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택시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탄력 요금제가 적용이 돼서 한 1.1배에서 1.5배 좀 더 비쌉니다. 근데 뭐 택시가 많거나 아니면은 차량 운영이 많을 때는 오히려 타다가 더 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가격이 하단은 오히려 택시보다 싸고 그렇죠. 상단은 오히려 택시보다 비싼. 비싼 상황에 그런 따라 현상이 다를 수 일어나는 거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이의 이제는 뭐냐면 거리제로 운영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로 운영되는 택시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터기로 운영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밀릴 때는 오히려 타다가 더 싸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체돼도 사실 거리제로 운영되니까 오히려 더 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매력적인 게 이게 6인승까지는 돼요. 네네. 그러니까 6명까지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타다가 더 나눠 탈 오히려 필요가 그렇네요. 없네요. 택시는 여섯 명이 오히려 탈 수가 더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냐면 타다 싸게 사는 방법 이런 얘기를 막 오고 가고 합리적인 있어요. 요금에. 네. 요즘 그 정도로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짐도 더 이제 짐도 있으니까 예.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항 갈 때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에서 타다, 제2의 타다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네. 뭐 파파도 예, 최근에 베타 파파도 서비스 있습니다. 시작이 됐죠. 파파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타다랑 거의 똑같죠. 근데 네. 다만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강남과 잠실에서만 잠실. 출발을 예, 그렇죠. 하고요. 아. 그래 도착 그 지역이 이제 서울만. 이렇게 됩니다. 한정돼 있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를 이제 시작하는 업체다 보니까 사실 여력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먼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한 거죠. 세분화시켜서 이제 서울 지역만 먼저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로 넓혀 가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와중에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또 이재용 소카 대표와의 설전이 지금 굉장히 맞아요. 화두가 돼서 예. 네네네.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커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에 그 은행연합회에서 있었던 이제 협약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다의 대표라는 분이 너무 택시업계와 너무 싸우는 거 아니냐. 뭔가 그 상생을 해야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언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는 이재용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출마하시는 거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감정을 좀 건드렸다고 볼 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종구 위원장이 어제 또 반론을 또 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혁신의 승자를 두고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비아냥거릴 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고 또 이재용 대표가 또 피드백을 했죠. 네. 그걸 그렇겠죠. 듣고 나서 네. 기사를 스크랩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였다. 뭐 공무한다. 근데 주무부서가 아닌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라고 이렇게 서로 설전을 오고 가는데 사실 네. 그걸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양측의 말에 굉장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이재용 대표가 맞다. 또 어떤 분들은 충분히 거론할 만하다. 그래서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조금 더 시간을 가봐야 누구 말이 더 맞을지 아니면은 정말로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맞거든요. 사실 네네네. 혁신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이에 이제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제 만났단 맞습니다. 말이죠. 만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건데 아직 직접적으로 서명까지는 이르진 못했어요. 네죠. 예. 그렇죠. 이게 서명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공통적인 사항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택시 4단체가 있습니다. 뭐 양대 노총의 택시 노조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택시 4단체가 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협약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빨리 이거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 국무총리라든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들의 지금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네네. 있는데 이게 한 언론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제안서를 사실 입수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뭐냐면
현재 택시 1.5배, 네네. 출퇴근 시간대는 3배의 요금을 받겠다라고 아. 이게 제안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RFP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택시 요금 인상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게 제안서대로 갈지는 네. 아니면 수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